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뜨입니다. 자, 1월 18일 저번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공군 237기 필기시험이 있었는데 필기시험 간단한 총평이랑 현재 메타가 어떻게 되는지 메타 분석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언어 논리부터 시작을 할게요. 언어 논리. 작년부터 평이해졌다. 언어가 여러분 사실 대부분 친구들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좀 쉬운데 시간도 조금 남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언어가 그렇게 쉬워진 건 아니에요. 언어 자료에서 그 다음에 영어, 한국사가 있는데 그동안 언어가 많이 쉬워졌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언어가 상대적으로 쉬워진 느낌이지 언어가 그렇게 쉬워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사가 워낙 지금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사도 엄청 어려워진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이 과목 언어 자료 영어는 그렇게 암기 과목은 아니에요. 근데 한국사는 올 암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공부를 예전에 많이 했어요. 친구들이. 왜 많이 했겠어요? 어려우니까. 시험 문제가 여기서 어려운 킬러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쪽 부분을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한국사 준비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어 논리 볼게요. 어휘 문제보다는 지문 위주. 자, 여기는 공무원 9급부터 지금 흐름이 달라지고 있어요. 공무원 9급 2017년도 이후부터 정말 많이 달라졌는데 17년도, 18년도 진짜 많이 달라진 건 19년도부터.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냐면 공무원 9급도 어휘 문제가 대세였어요. 암기죠, 암기형. 그런데 어휘 문제 암기형에서 뭐로 넘어가냐면 수능형으로. 그러니까 암기형, 지식형 문제에서 뭐로 이해, 추론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뭐가 많이 나오냐면 지문 분석. 이제 지문 위주의 그런 문제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그럼 지문 위주 분석 문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문 분석을 잘해야죠. 예. 지문 분석, 논리구조 이해 이 두 가지로 다 끝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휘 문제 취약하다. 어휘 문제 뭐가 있죠? 속담 있죠. 그 다음에 어법 문제 있죠. 그리고 뭐 맞춤법이 다 들어가는 거 여기에. 그 다음에 사자성어 문제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지문 분석, 논리구조 이해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자성어 안 나오려나? 자, 사자성어 지금 시험 기간이 한 달 남았어요. 예를 들어 238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자성어 속담 준비하지 마세요. 오로지 지문 쪽만 준비하면 됩니다. 앞으로 사자성어 여러분을 커버하려면 최소 300에서 500개 많게는 이 정도 사자성어 익히셔야 되는데 하루에 30개만 익히셔도 10일에서 15일 많게는 20일까지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거 다 커버된다? 안 돼요. 절대로. 왜냐면 외우다 보면 앞에 거 다 까먹거든. 그래서 이게 이 구조가 구조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237기는 이 정도 총평을 언어 논리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자료 해석 보겠습니다. 자, 자료 해석인데 아무리 쉬워도 시간 관리는 역시 관건이에요. 왜냐면 20문제 20분에 풀어야 되죠. 노노노 25분입니다. 언어는 반대예요. 25문제를 20분에 풀어야 되고. 그러면 한 문제를 거의 1분 남짓 1분에서 1분 한 15초 이 정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3번 응용수리 거속시 소금물이 안 나왔어요. 소금물이 안 나왔다, 거속시가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내가 시간 단축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들 웬만한 표문제보다 응용수리 소금물 거속시가 솔직히 여기 공략만 내가 제대로 하면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소금물 거속시 형태는 뭐죠? 이거 해서 몇 그램인가 바로 그램 물어보죠. 그러면 내가 풀어가지고 곱해가지고 답 나오면 그게 답이야. 근데 표문제는 어떻죠? 1번, 2번, 3번, 4번 1번 확인해야지, 2번 확인해야지, 3번 확인해야지, 4번 확인해, 이렇게 계속 확인해줘야 돼. 그래서 표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게 나온다면.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응용수리 부분에서 소금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가 문제, 그 다음에 정가 원가 문제 있죠. 할인 같은 거 할인, 그리고 퍼센트 문제, 이런 문제들은 다 표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퍼센트 문제를 내가 공략을 하려면 여러분 표 문제 뭐 많이 나오죠? 평균 나오죠. 그 다음에 비례식 나오고요. 비례식, 그 다음에 퍼센트 문제, 비율 문제 나오죠. 퍼센트 비율, 백분율 문제.
자, 이런 형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퍼센트 잘 하려면 이게 뭐를 뭐에서 나눠줘야 될지, A에서 B를 나눠줘야 될지, B에서 A를 나눠야 될지 이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야 돼요. 그래서 응용소리가 출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표가 쉽다라고 볼 수는 없죠. 표가 복잡하게 나온다면 어려워질 수 있고, 표를 어렵게 만든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바로 표는 낚시형 문제. 읽다 보면 맞는 것 같은데 틀렸어요. 낚시 문제가 항상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산형 문제. 표를 보고 계산해야 돼. 표에 빈칸이 뚫어져 있고 그 안에 숫자 맞춰야 되는 거. 계산형 문제도 은근히 시간 많이 걸려요. 낚시 계산형 문제를 내가 커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커버를 하려면 결국에는 계산이 좀 뒷받침되어 줘야 되고, 낚시에 대한 낚시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쉽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료에서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평이하게 출제되면 많은 친구들이 시간 안에 풀 수 있었을 것 같으면서도 지금 커트라인에 걸친 친구들은 시간이 부족했을 거예요. 시간 부족하면 나타나는 형상 무조건 1개 내지 2개를 찍어야 됩니다. 많게는 3개 이상 찍어야 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남들보다 개수가 밀리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표 문제가 핵심이 소금물 거속식 문제는 검토하기가 쉬워요. 다시 한번 풀어보면 되거든. 그런데 표 문제는 검토하기가 힘들다. 예, 표 문제는 검토하기 힘듭니다. 표 문제는 내가 하나하나 검토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낚시에 내가 낚일 수도 있고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푸는 훈련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커트라인 형성은 전에 236개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험이 236개랑 굉장히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난이도 그리고 커트라인은 그 정도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커트라인에 대한 영상도 다음 시간에 제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